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창업지원금, 정부지원금 중에 창업지원금 중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또 중간에 R&D 자금도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를 받을 때 두 가지로 평가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물론 금융기관, 예를 들면 신보나 기보 이런 데서 평가받는 것도 평가하긴 하겠지만 그건 평가라기보다 그냥 상황이 어떤 건지 점검하는 수준이고요. 실제 평가는 이 두 가지 평가예요. 정부지원금 평가, 투자자들에 의한 평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정부지원금용 평가는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건 뭐냐면 뭐 지원자 중에 지원자 중에 비교해서 제일 나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대신 꼭 뽑아요. 안 뽑지 않아요. 무조건 뽑아요. 정부지원금은 세금으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책정되면 어떻게든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 중에서 누군가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투자자들은 절대평가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의 눈높이가 있어요. 어느 일정한 눈높이까지 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창업자가 스타트업이 안 오면 안 뽑아요. 투자 안 합니다. 요 밑에 있는 데들이 여기밖에 없네. 그렇다고 여기다가 투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 눈높이까지 올 때까지 투자자들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왜? 나라 돈도 아니고 자기 돈이니까. 그쵸? 그래서 절대평가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혹은 아무리 적어도 우리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뽑아. 이게 절대평가예요. 이게 어렵죠. 어렵지만 또 쉽기도 해요. 왜? 그 눈높이만 맞으면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부지원금은 무조건 누군가를 뽑기 때문에 누군가를 꼭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바보 셋이 지원해도 영구, 맹구, 칠뜨기, 이 칠뜨기는 좀 오래되신 분들, 저보다도 더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구하고 맹구까지는 알아요. 이 칠뜨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칠뜨기도 있대요. 그 더 원조격. 이 셋이 지원해도 정부 지원금은 무조건 뽑아야 돼. 누군가는 꼭 뽑는다. 반대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좋은 일이죠. 누군가 꼭 뽑으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천재들이 지원해도 한 명밖에 안 뽑는다. 누군가만 꼭 뽑아야 돼요. 누군가만. 들을 못 뽑습니다. 들을. 이거 다 못 뽑아요. 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너도 받고가 안 돼요. 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지원금은 되게 불합리한 제도이긴 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이 와도 이걸 다 안 뽑고, 어떤 경우에는 바보들이 많이 와도 꼭 뽑아야 되거든. 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게 상대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변수가 무지하게 많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원자 수준,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분야, 그 다음에 여기에 심사위원들의 변수, 이런 것들이 총합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실력 있는 창업자가 뽑힌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력 있는 기업들이 다 뽑힌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정부지원금은 애매해요. 특히나 정부지원금의 맹점은 뽑는 기간이 1월부터 거의 6월 사이에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7, 8, 9 이럴 때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 많이 지원하고 싶어도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 지원한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누군가를 뽑아야 되니까 어, 안타까운 일들이 혹은 럭키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버라이어티하게. 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됐다 그래서 좋을 것도 떨어졌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거는 정부 지원금에 대한 평가지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냐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제가 앞선 영상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사업계획서 썼을 때 그럼 심사위원들이 뽑아줄 거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여러분의 아이템과 여러분의 학력 경력 실력을 봐요. 그래서 얼마만큼 아이템과 여러분의 학력 경력이 잘 매칭이 되어 있느냐죠.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기존에 쌓았던 많은 학력 경력 실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템이 얼마큼 차별성 있느냐를 이거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AI가 사업계획서를 쓰던 말던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이 제시한 아이템과 여러분 혹은 여러분 팀의 학력 경력 실력을 봐서 얼마만큼 매칭성이 잘 맞는지를 보고 여기서 거의 예창패는 1, 2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에서 잘 쓰고 하는 부분은 한 3순위 정도나 3순위에서 뽑힌다는 게 아니라 1, 2순위에서 다 끝납니다. 다만 결혼이 생겼을 때 뭐 3순위에서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예비죠. 예비 후보들. 그런 정도지 사업계에서 잘 썼다고 뽑아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AI 막 돌려가지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AI를 막 돌려가지고서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안 뽑혀요 여러분. 물론 여행도 있지 않아요. 물론 여행 보고 지원하시는 건 자유. 그러나 그렇게 뽑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출 여부이거나 매출에 준하는 어떤 데이터. 그게 뭐냐면 매출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비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매출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뭐겠어요? 고객의 반응 지표죠. 고객의 반응 지표들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 고객의 반응 지표를 AI가 뽑아줘요? 그런 AI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런 AI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음. 어떻게 타겟 고객과 내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고객의 반응 지표들을 뽑아내 주겠어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 데이터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존재해? 내 타겟 고객도 없고 내 제품도 서비스도 없는데 어떻게 반응 지표를 AI가 뽑아 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창작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 지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힘들지만 매출에 준하는 이게 있으면 뭐 게임 끝납니다. 특히나 이 창업지원금은 이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은 뭐 거의 암행어사 마패 수준이에요. 매출이 안 나는 창업자는 기회가 없어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창업지원금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요약본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어요. 예비 창업 단계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출이 깡패예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도 매출 잘 나는 기업 못 이깁니다. 여기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표 시장에서의 경험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경력이 목표 시장하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경력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학력, 경력, 실력하고 관계없는 분야에서 만약에 창업한다. 그럼 여러분이 해당 분야에서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심사위원이 봅니다. 이분은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여기 처음 뛰어드는데? 그러면 절대 1순위 안 줘요. 2순위나 3순위 정도 어딘가에 위치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창업자들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이 뽑힐만 하면 뽑아주는 거지. 다른 경쟁자에서 충분히 뭐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아이템도 차별성 있고 고객의 검증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 끝나요. 1순위에서 다 끝납니다. 사업계획서 뭐 AI로 뭐 막 100만 번 돌려가지고 만들어내도 일단 이걸로 끝나요. 이게 사업계획서에 뭐 얼마만큼 차지하겠어요, 이 내용이.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평가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걸 일일이 읽어가지고서 평가하는 심사위원 제가 여태까지 10 몇 년이 넘었지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그럴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템에 얼마만큼 정합성, 잘 매칭되어 있느냐, 고객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제시하느냐. 이게 1순위, 2순위 게임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 시장에서 경험까지 받쳐주면 금상첨화죠. 이런 분들은 뭐 무조건 합격이에요. 거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데모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럼 뭐 베스트죠. 투자 때는 제가 이 분야를 얘기하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요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 R&D도 잠깐 말씀드리면 R&D는 그래도 명색이 기술개발 사업이니까 기술적 차별화는 있어야겠지만 궁극엔 누가 사줄 것이며 2년 안에 매출 날 거냐 엔드 플러스 R&D 인프라가 얼마큼 잘 돼 있느냐를 봅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R&D 과제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거를 중요 있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다만 예창패, 초창패는 다 여기서 게임이 끝나고 초창패 거의 매출이 3억 이상은 흔해요. 10억짜리, 20억짜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심사하면서 놀래요. 야,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업객사나 들고 가서 뽑아주세요. 그러면 안 뽑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초창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좀 제일 경쟁하기 편한 거는 예창패예요. 예창패. 왜? 이건 일단 없으니까 매출은. 그럼 뭐 갖고 해요? 고객의 반응 지표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건 당연히 1순위고 2순위.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이거 날 수 있겠네 라는 가능성을 심사위원들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창업을 한 후에 실적 이거 뭐예요? 매출이죠? 매출은 거의 깡패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창패 받고 초창패로 가잖아요. 이거 받고 초창패로 가시면 매출이 없으면은 혹은 결과물이 괜찮아. 그러면은 뽑기는 하긴 하지만 대체로 예창패에서 매출이 존재하지 않으면 초창패는 거의 탈락한다 보시면 돼요. 왜? 매출이 막 10억, 20억짜리 업체들이 줄비한데 굳이 뭐 매출 빵인 경우 뭐하러 뽑아요? 근데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매출이 없어도 고객의 반응 지표가 잘 나왔던 경우. 예를 들어서 그걸 투자사가 인정을 해서 투자를 해줬어. 이런 경우는 뽑죠. 매출이 없어도. 근데 예창패 받았는데 결과물이 뭐 아무것도 제시할 게 없어. 그러면 초창패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로는 매출하고 관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자, 매출이 아닌 상황에서는 뭐다? 준비 상황. 팀과 아이템과 고객 반응 지표, 그 다음에 뭐 시제품, 데모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끝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계획서 뭐 AI로 막 이빠이 돌려가지고서 막 뭐 엄청난 AI 돌려가지고서 잘 썼대. 갖고 와봐야 여러분은 탈락이에요. 왜? 이미 여기서 다 끝났거든. 그래서 제가 AI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해보니 얼마만큼 AI에서 뽑히나 봤더니 이 AI에서 뽑히는 데이터가 현업에 계신 분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인트로덕션이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AI를 돌려서 그냥 뽑아서 붙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본인이 작성하면 심사위원이 딱 보면 그냥 눈에 띄어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지. 그냥 일반론적인 거 가지고서 막 기술한 AI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갖고 와봐야 금방 알아요. 왜? 않고 없는 찐빵이거든.
현업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면 탈락이다. 자, 그 R&D도 잠깐 뭐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에서도 보니까 아무리 기술성이 중요하다 하는 게 R&D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래도 사업성이 제일 중요해요. 왜? 돈 못 벌면은 중소기업 망하니까. 그래서 R&D라 할지라도 사업성의 비중이 더 크다. 그렇지만 R&D이기 때문에 기술적 차별화는 명확하게 제시는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프로젝터로 싸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심사위원들은 누구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럼 뭐만 봐요? 기술만 봤겠죠. 근데 요즘은 투자사들도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성, 성장성 이런 거 다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업을 하는 어프로치가 단순하게 이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로 접근해서는 쉽지 않아요. 물론 예창패는 한 번 정도, 예창패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왜?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 예창패라면 뭐 도전해도 좋으나 진짜 창업에서 서바이벌 하고 싶다 그러면 현업에 계신 어떤 경험을 갖고 창업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 분과 전기전자가 제일 많죠. 전기전보다 더 많은 게 IT예요. IT. 이게 한 5분과 되고요, 보통. 얘네들이 한 3분과 정도 되고, 얘네도 한 2분과, 뭐 화학은 항분과, 뭐 얘네들은 한 분과씩 해서 어쨌든 분과가 다 나눠서 그날 그 분과에서 각 1, 2, 3에서 2명이나 3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 없이 제일 그 경쟁자들이 우수한 데 들어가면 내가 옆방 가서 나보다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하고 경쟁했을 때 합격될 수 있는 확률이 여기가 확률이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갈지 내가 알 수도 없어요. 물론 뭐 꼭 옆방이 그렇다라는 걸 알 수도 없겠죠. 경쟁자를 다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그날 발표하는 그날 내가 1에서 3등한까지만 들면 나는 뽑힌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총계를 매겨서 순위 매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심사위원들은 70점대 주고 어느 심사위원은 90점대 주고 해서 편차가 너무 크면 여기만 다 뽑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각 방에서 2개에서 3개씩 뽑는다. 각 방에서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방에 들어갈지는 복골복이고 운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중에 창업 지원금은 정말 운이 작동을 많이 해요. 뭐 그래서 꼭 뭐 점을 보고 다니시라. 요즘 뭐 주술, 점 뭐 이런 게 뭐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조금 작동은 한다. 어쩔 수 없이.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AI를 썼을 때 음, 개요나 단순한 검색 수준의 정도를 정리만 하는 수준.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는 아주 유용.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냥 심사위원들이 쉽게 걸러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자료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돌려봤다니까요. 물론 뭐 더 고급진 AI가 있어서 제가 그런 걸 돌려보아서 결과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명색에 그래도 공학 박사 공부를 한 사람인데 AI가 학습할 수 있는 공부의 범위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거지. 뭐 삼성전자의 개발자들이 쓴 보고서라든가 LG 뭐 현대에서 자동차 관련된 보고서들이 얘네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외부에 유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랄까 전문가들한테는 좀 유용한 수준이지 비전문가들한테는 그닥 그냥 뭐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을 다 알아챈다. 아,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문 원하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냥 점검 정도 하고 싶다. 그럼 이 정도 신청하시면 좋고요. 자료들은 여기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고, 뭐 최근에 올린 자료는 그 AI 37번에 AI 제가 검색을 했던 거 결과값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아, 이 양반이 이 정도 수준으로 질문했을 때 답이 이 정도였구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유용성 있는 AI의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계가 있더라. 근데 비전문가는 활용을 해봐야 그냥 겉도는 얘기들만 긁어다 붙일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읽어보면 뭐 않고 없네? 그러고서 그냥 서류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좋고, 제가 그 내용에 참조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기 말씀드렸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진짜 창업하실 분들이 정부지원금을 타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물론 20여 년 전에 창업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하다 보면 정부지원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왜? 매출이 안 나니까. 근데 매출이 안 나면 정부지원금으로 먹고 살아도 오래 못 버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시다가 정부지원금 한번 타볼까 해서 한두 번은 쓸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의 생존 전략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빨리 아시고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